예, 저 7주차 두 번 됐는데 이제 가격은 다 끝났고 8장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주차에 이제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8장에서 피지컬 퍼실리티에 대해서 이제 하면 8주차에 그걸 하면 진도가 거의 맞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란 그 7P 중에 하나입니다. 7P가 뭐니까 4P에다가 people, process, physical, facility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프로세스죠. 서비스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품은 왜? 제품 프로세스 없죠. 완제품을 우리가 주로 사니까 물론 완제품을 안 살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쌀국수를 시킬 때 요거 넣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넣어주고 뷔페 가서 뭐 국수를 해달라 할 때 요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서 주죠. 그건 이제 프로세스가 하프 프로세스가 되는데 보통은 완제품이죠. 자동차를 다 샀고 그런 거죠.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만나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생산이 됩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참여자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은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은 직원과 이제 외부 고객이죠.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가 있죠. 이 프로세스 전체를 이걸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서비스 청사진, 블루프린트.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건축 설계라는 걸 배우고 건축 시공을 배웁니다. 예, 건축 설계를 할 때 청사진이라고 해서 아주 파란 색깔입니다. 큰 종이. 70년대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가지고 큰 종이에다 내고 자로 그렸죠. 요새는 이제 뭐 캐드 같은 거로 이제 다 설계를 하지만 그때 이제 종이에다 놓고 그릴 때 이런 청사진을 수많이 그렸습니다. 건축 설계 전체도 뭐 전기 그다음에 전기 배선도 요새 이제 지하철 노선도가 전기 회로도를 보고 베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걸 가지고 요새 이제 자바나 뭐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짜는 거죠. 그런 이제 설계 그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제 아키텍처럴 이제 건축공학이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공학에서 나온 그런 식으로 지금 소프트웨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도 들어와서 이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뭐 해주고 신입생 들어오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를 하나 일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요거를 잘 개발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 쪼개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눈에 안 보이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인 걸 8단계로 쪼개 가지고 프로세스별로 갈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그죠. 뭐 이탈 단계는 이제 끝나가서 다는 거. 이 서비스 좀 레스토랑 서비스에 보면 여기 써 있죠. 테이블 예약, 외투 보관, 대리 주차, 그다음에 뭐 테이블 세팅,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음식 주고 그다음에 나가는 거. 요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모님하고 같이 외할아버지의 뭐 생신이다 그래갖고 어느 호텔에 간다. 그러면 미리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생신이니까 엄마가 예약을 해 호텔에 몇 명인다. 오늘 25명인다. 그다음에 가서 차를 내리고 들어가서 방에 가서 룸에 앉았다가 차 마시고 식사하시고 생일 케이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사진 찍고 이런 거죠. 그런 과정. 그런 서비스를 하나의 일관적으로 하고 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나가면서 좀 사람들에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비스 시스템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요새 최근에 기술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것. 제가 지난 앞에 동영상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 로봇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뭐 병균을 잡는다, 암도 잡는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돼 갖고 기계화와 전자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가 전부다. 그 서비스가 전부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이 동영상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동영상 수업이 기본적으로 학생들하니까 학생들이 지식 전달은 거의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수가 인터랙션을 하고 팀 간에 하는 거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팀 미팅을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교수가 어떤 컨텐츠를 일단은 전달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컨텐츠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팀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발표회를 오픈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프로세스 또 어떤 컨티뉴얼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호작용은 이제 접촉을 하는 거 아주 접촉을 하는 게 서비스가 어려운 것이 종업원과 고객이 자주 접촉 휴먼 컨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배달도 그러고 뭐 어떤 서비스도 이제 로봇이 여러분이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생의 외할아버님의 생신이다. 전화했더니 기계음이 다 받고 그다음에 호텔에 갔더니 로봇이 나와서 딱 가더니 벨리 파킹 원하십니까? 그래요. 예. 그랬더니 벨리 파킹 로봇이 자동차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했더니 로봇이 다 전달하고 그렇죠? 로봇이 사진 찍고 그런 때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은행 서비스가 이제 창구 직원과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데 이 휴먼 컨택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라서 그렇지 기업체 가보면 이 서비스 인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를 삭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종업원을 줄이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은행에 가면 종업원들이 안 해주고 대부분의 거는 그냥 기계에 줘서 그냥 공과금 내려왔다는 거기다 기계에다 스캔하고 돈 집어넣으라 그러죠. 인원을 줄이고. 두 번째는 그 인원, 필요한 인원도 아웃소싱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합니다. 은행은 아직 안 그런데 보통 다른 데는 대리 주차. 그래서 음식점 큰데, 음식점이 큰 뭐 갈비집인데 주차장이 별로 없다. 손님들이 오죠. 그럼 앞에 대리 서비스를 해주시죠. 이 대리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점 그때 저녁에 손님 많이 오고 낮에 많이 오고 나중엔 잘 없으니까 점심에 좀 있고 저녁에 많이 해서 그 직원들이 외부 회사에 파견 직원들이 나와서 저녁에 대리해주고 끝나는 거. 그게 그런 그렇죠? 서비스를 컷해서 기계 시스템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자사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외부 직원을 쓰는 거. 자사 직원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4대 뭐 급여, 보험료 이런 걸 다 줘야죠. 퇴직금, 뭐 보험료 이런 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돈이 들고 오니까 이제 외부 사람 쓰면 안 줘도 되니까. 지원 부분이 이제 밖에서 주로 경영 지원이나 우리 졸업생 중에도 경영 지원 팀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영 업무 할 때 지원, 경영 지원이 주로 이제 뭐 회계 이런 것도 하고 연락도 하고 영업 지원 경우도 나가서 이제 시스템 판매할 때 이제 전화도 하고 예약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서 뭐 물 하는 거. 우리 학생들 중에 호텔에서 알바를 해본 학생들은 느끼겠지만 호텔 가면 뭐 무슨 행사에 따르면 그 접시를 다 들고 날르고 접시를 들고 날러서 접시를 내려놓고 그것이 뭐 새벽 6시부터 하고 그러죠. 저도 가끔 한 6시 반쯤에 어디 호텔에서 조찬할 때 뭐 부작 특강해 달라고 해서 가면 6시 한 20분 가면 호텔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종업원들이 다 이제 서비스하고 그랬죠. 서브하고. 서비스 청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터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전체 과정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네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청사진이란 여기 두 줄을 조금 읽어 보십시오. 서비스 청사진이 뭡니까?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각 단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업원과 고객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거. 그림이 이제 순서가 있죠. 전후. 먼저 해야 될 서비스와 뒤에 할 서비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일관되게 전체로 연결돼서 이 서비스 청사진을 완전히 잘 만들고 나면 그걸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종업원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 반복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사나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에서 다 그런 서비스를 훈련시키고 종업원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때 이제 그거나 기본 지침이 되는 것이 서비스 블루프린트입니다. 여기 뭐 더 있죠, 요건 다. 상호장에서 가시던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거고 요 해보면 되고. 호텔 서비스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를 거치죠. 이제 들어오면 예약, 레저베이션 서비스가 이렇게 룸 서비스가 있고 무슨 나와서 연회 서비스가 뱅킷 서비스가 따로 있고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청사진의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의 도식화는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좀 그리고 그다음 실패 가능성을 여기서 이게 뭐입니다. 호텔에서는 종업원이 이걸 이 접시를 많이 들고 가다가 좀 깨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뭘 하다가
종업원이 음식을 끌고 가다가 이제 손님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나중에 뭐 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실패. 손님 우선인데 이제 그걸 안 했을 거. 그런 서비스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걸 미리 파악해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해라.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 회전문일 때 손님이 들어올 때 머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실행 표준, 전체 표준을 해서 이게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린다. 그다음에 전체를 해서 서비스 청사진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수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시기에 또 바꿔서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화가 되는 거죠. 서비스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디플로이먼트.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스크루업이라는 게 이제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이 서비스 프로세스 전체, 요 전체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입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 되는 거는 뭐 쉽죠. 근데 잘 안 되는 거. 항상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면 100개 중에 안 풀린 게 20개고 잘 풀린 게 80개면 안 풀린 게 치중을 하죠. 저도 자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 이게 추상화가 잘 안 되는 거. 제 머릿속에 저런 거를 어떻게 소프트 프로그래밍 할 때 그거만 이제 집중하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인 거 집중하고, 그다음에 실행 표준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를 검토해서 마지막을 잘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기본적인 개발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꼭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되는가? 예.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될 수 있죠. 손님들에 보면 기본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추를 음식에다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급 서비스 식당에 가서 볼 때 후추를 넣는 사람한테 보통은 후추가 잘 안 넣었을, 그러니까 후추를 넣는 사람이 자주 오면 단골 고객이면 그 앞에는 후추를 놔야 되고, 또 왼손잡이인 고객이 오면 그 사람한테는 젓가락 수저를 왼쪽으로 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에 보면 이 수저를 그냥 책상에다 놓는 거를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냅킨을 꺼내가지고 냅킨을 겹쳐서 두 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수저를 놔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수저를 그냥 이 땅바닥에 놓느냐, 이렇게 책상에 놓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추를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왼손잡이인 사람, 수저를 냅킨 위에 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식당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본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적인 호텔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베개에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있잖아요. 참새, 새를 잡아가지고 참새에서 새 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베개가 있답니다. 그 베개를 베고 자면 정말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작은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 근데 참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수백 마리를 죽여가지고 뽑은 참새 털 가지고 만든 베개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외국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항상 그 베개를 집어낸다. 보통 때는 안 그러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특별한 고객일 때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라. 아주 그런 것이 과정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품질 정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고객의 요구, 고객이 명시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참새 깃털로 만든 베개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걸 줬을 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날 때 머리를 비누로 하다 이 비누가 밑에 있으면 거기에 나오다가 넘어지면 아주 위험한 경우 많습니다. 목욕탕에서 최악의 경우는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항상 머리나 감거나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하면 비눗물이 다 없애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이 오실 것 같은 데는 넘어지지 않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그 안에다도 전화기를 별도로 놓는 거. 그게 이제 특별하게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암시적인 요구를 반영한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 요소를 저희가 해서 실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 당신이 해보란 말이야. 실제 당신이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가끔 불만인데 학교에 보면 행정 서비스에 가면 너무 늦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교수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교수님이나 교수님들이 정말로 학생의 위치에서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꼭 우리 학교 건물에 보면 화장실이 말이야. 종교관은 지금 제가 한번 얘기해서 남자 화장실이 별로 없는데 여기 인사대 같으면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입니다. 인사대 전체 학생이 대부분이 여자죠. 학생 전원이 여자고요. 인사대에 있는 인문사회대 교수님하고 여학생이 해서 4,000명이다. 그럼 거기서 여성은 뭐 4,000 몇십 명입니다. 교수님까지. 남자는 꼭 기껏해야 한 100명이 안 돼요. 4,000명 대 100명이 화장실이 어떻게 됩니까? 40대 1이 돼야죠. 다시 말해서 인사대 전체 화장실이 41개면 여성용이 40개, 남성용이 1개가 돼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걸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관점에서 해봐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자기 관점에서 이제 뭐 디플로이먼트고 재설계 이게 리디자인이라 하는데 서비스 프로세스를 한번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서 잘 안 돼. 안 되면 그걸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과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 동영상에서 로스 오버전. 인간은 자기 돈을 내는 걸 원합니까? 안 내는 걸 원합니까? 안 내는 걸 원해요. 그렇죠? 안 내는 걸 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걸 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짜로 잡고 페이스북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여러분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 대신 누구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광고주들한테. 그렇죠? 광고주한테. 그리고 TV는 고정 TV 수신료도 KBS가 받고 또 광고도 받지. 그건 이중요율이지. 저번 동영상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자꾸 바꾸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리디자인, 재설계, 리디자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찍으세요. 요 시트를 표 8-1을 5가지 대안 이런 걸 찍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이 실습할 때 한번 이걸 반영을 해 보십시오. 고객 기반, 뭐 전부 다 고객 기반이 돼야 됩니다. 고객 기반. 뭐 프로세스 관리. 수 없죠. 서비스 접점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 고객이 만날 때 만나는 순간이 이제 중요한 거죠. 플랜드, 체크, 액션, 참여 수준. 고객이 참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의사죠, 의사. 의사나 미장원 같은데 고객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높은 수준. 결혼도 그렇고 건강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셀프 서비스 기술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요새 셀프 서비스 기술이 하면서 셀프 주유소 되는데 우리나라는 셀프 주유소 잘 안 되죠. 제가 아주 요새 면밀하게 보는데 저도 잘 안 하는데 미국은 거의 다가 셀프입니다. 제가 7년 4년 동안에 거의 다 셀프를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해줬어요.
몇 년 전부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셀프로 바뀌었어요. 저도 잘 안 내려요, 근데. 요새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에 기름 묻히는 걸 만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미국에서는 뭐 당연한 게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것지만 인간이 올라갔다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손에다 기름을 넣었으니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셀프 서비스 기술을 점점점 도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셀프 서비스로 하는 시대가 어느 정도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셀프 서비스가 되면 긍정적으로 들어서 자기도 아하 이래서 기름값이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임시 직원은 이제 그냥 고객을 임시 직원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불량 고객은 아주 중요한 고객입니다. 아주 나쁜 체리피커라는 게 있는데 체리피커는 적립금이나 뭐 이런 거 주면 그거만 받아먹는 사람. 샵리프트는 아예 훔쳐가는 사람이고 무임승차 뭐 서비스 와서 그냥 강연회장에 2만 원인데 안 내고 그냥 들어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불량 고객이 많습니다. 불량 고객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서비스 실패가 될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 불량 고객 때문에 그래서 강연장을 5만 원짜리 강연장이었는데 100명이 5만 원 내고 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강연비를 5만 원 내지도 않고 왔어. 그 사람은 나가랐더니 이 사람이 막 큰 소리 떠드는 거야. 뭐 여기 사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 돈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장까지 했습니다.